그럼 지금 장원이한테 20살짜리 아들이 있는. 그렇죠. 와. 저희가 월요일에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8월 21일 일요일에 5위에 랭크된 게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시작된 심심한 사과. 심심한 사과. 나 이거 너무 뭐예요? 충격받았어. 모펀 카페 홍대점에서 야화첩 모펀 변덕 작가 사인회 예약 관련 안내입니다. 그 웹툰 작가예요. 근데 이제 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 공지를 올렸는데 이게 마음 깊이 사과한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하면서 안 심심한데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해? 심심한 사과가 뭐야? 심심해서 사과한다는 뜻인가? 사과를 할 때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해야 되지 심심한다라고 배치되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안 그래도 요즘에 문해력 문제가 많은데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그 웹상의 커뮤니티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찾아보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금일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금일 네. 언제까지 뭐를 제출해라. 이것도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 대학생이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연도 근데 있네요. 그거 걔는 지가 더 뻔뻔하게 이게 헷갈리게 얘기한 거 잘못 아니냐고. 아, 오히려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오늘이라고 어. 해야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실 이길 금일 명일. 명일. 근데 저는 이 표현은 사실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게. 이길. 근데 그래도 사실 아니 찾아봐야지 그럼. 금일 오타인가? 찾아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주 쓰지 않는 표현들은 당연히 소멸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공격 용도로 쓴 그러니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어이가 된다라고 없어.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됐었던 거 물론 이거는 좀 그 남녀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본물 터지다. 원래 쓰던 단어잖아요. 원래 보에 있는 물이잖아.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자 이거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개천절이 무슨 날이에요? 그거 독립 그런 건가요? 이거 물어본 거 있었고요. 두 번째, 영국에 여왕이 있다는 게 상식인가요? 이걸로 남친이랑 싸웠어요. 박혁거세가 새인 줄 알았던 게 그렇게 무식한 거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래서 나왔잖아. 박혁거세는 너무 심한데요. 애인한테 약지 내밀어봐 했는데 검지를 내밀었어. 이거 많이 무식한 거야? 잠깐만, 약지? 잠깐만. 약지. 약지 네 번째 손가락. 아, 어디 멀리 갈 게 아닌 것 멀리 같은데. 갈게 아니네. 야. 너 잠깐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네 약지. 번째가 약지. 그럼 어.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래? 새끼 손가락. 새끼. 아,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경우 허다하고 아날로그 시계 잘 못 보는 사람 요즘 너무 많고 아날로 시계 잘. 영국이 섬인 거 모르는 거 무식한 거야? 울릉도가 어디 있나요? 제주도 밑에 있는 건가요? 경상도 전라도 위치 어디야? 전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무식한 거야? 아니, 그런 건 나도 잘 몰라. 전주요? 정확한 위치 찍으라 그러면 잘 못 찍겠어요. 근데 호남 어딘가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어디 뭐 거기 어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 진짜 좀 저도 보면서 그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랑 라이브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많이 보다 보면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거를 모르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가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꼰대야. 그거 왜 그런 걸로 뭐라 그래?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도 하지만 뭐 시계 보는 법 그쵸.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로 나왔어. 지금 몇 시인가요? 쓰는 맞아. 거.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기억나요. 거를 지금도 배우긴 배울 거 아니에요. 배워요,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친다는 얘기는 네. 모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유튜브 무슨 컨텐츠에서 봤는데 고등학생들이 진짜 기본 어휘인데도 모르는 거 되게 많더라고. 너무 많아. 연세를 모르는 거야. 연세를. 연세, 연달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연세. 뭔 줄 알았어? 연쇄. 연쇄. 연쇄살인. 때. 연쇄살인 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데 대답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럴 수 있어. 결국은 여기 지금 트위터에 올렸던 해당 업체에서 심심한 사과 표현 대신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표현으로 아이고. 재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건 몰랐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죄는 아닌데
모르는 걸 가지고선 그 자기가 모르는 표현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모르는 주객전도지, 게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 정말 어려운 어떤 전문 지식을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우리가 다들 쓰는 표현 정도를 모르는 게 마치 자랑처럼 네가 이상한 거 쓴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나 누군가 댓글을 다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은 지엽적인 문제고 정확한 설명 없이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트위터에는요 심심한 사과다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왔어요. 그래, 그걸로 공격했어. 저희는 이걸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가끔 소설을 읽을 때 네. 소설에도 모르는 단어들이 단어가 나오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찾아보게 되잖아요. 찾아보죠.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은 뭐지? 뭐지 하고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래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핑거 프린세스 핑거 프린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그 뭘 하면 그냥 일단 물어봐요. 이거 뭐야? 네가 찾아봐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안 찾아봐. 아무것도 찾아보잖아. 귀찮아.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봐. 모르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그 쓰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뭔가 좀 잘못돼 있다라는 네.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네. 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빌리 아이리시가 네. 키워드에 잡혔고요. 4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에서 이제 다녀왔던데 정민이 형? 저 여기 다녀왔어요.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 워낙 세계적인 가수고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많은 최고죠. 건 알겠는데 제가 이분의 노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공연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재밌진 않았던 그래. 것 같아요. 콘서트를 가기로 약정이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네. 공부를 해야 돼. 그쵸. 노래 제대로 다 알아야 즐기려면 되고. 노래 계속 좀 많이 듣고 네.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가면 확실히 좀 더 재밌긴 한데 네. 그냥 갔구나. 네. 어. 그 갑자기 조금 누가 가기로 했는데 그 표가 좀 안 돼,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나온 표여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2018년 8월 15일에도 빌리 아일리시가 대한 공연을 했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광복절이다 보니까 그 관객들이 태극기를 올려줬는데 그걸 계속 들고 이렇게 공연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태극기 드는 순간 또 함성이 터져 나왔다. 맞아요. 2018년 8월 15일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태극기 들고 열심히 뭐 팬 서비스를 해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파생으로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에 네.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시작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오래됐다. 영국의 4인조 그룹 일디보를 어. 시작으로 이번에 열린 빌리 아일리시까지 26번째 네.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일디보, 비욘세, 크랙 데이빗, 빌리 조엘, 그린데이, 어셔, 에미넴, 그리고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폴 맥카트니, 거기가 정점이었죠. 콜드플레이, 샘 스미스, 켄드릭 라마, 퀸까지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원래 내한 공연 하려고 하다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취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돌아와서 약속을 지키면서 당시 공연이 72세였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줘서 국내 팬들이 좋아했고 역대 최고는 네. 10만 명의 관객인데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가 2017년 4월 잠실에서 10만 명의 관객을 움직시켰는데 중요한 건 원래 하루 공연이 예정되어 네. 있었다고 합니다. 4만 5천석인데 1분 만에 매진이 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좌석수로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9만 명이 됐죠. 4만 5천석 두 번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시야 제한석까지 티켓을 풀면서 10만 명이 됐다. 그리고 콜드플레이 이때부터 한국을 찍고 아시아 투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더카드가 이제 꼬실 때 도쿄에 많이 가잖아요. 뭐 사이타마, 옴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온 아티스트를 꼬신 거예요. 온 김에 옆에 한 시간. 하고 가라. 맞아. 비행기 한 시간인데 많이 그랬어. 하고 가는데 네. 우리나라 그 관객들 아시잖아요. 떼창하고 미친 듯이 열광하니까 한 번 여기 공연하면 맞았구나. 이 뽕에 맞아서 코리아 먼저 가는 거야. 일본은 아무리 열광해봤자 그냥 살짝씩 조용조용한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미친 관객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따라 부르고. 라이브 앨범을 만들고 싶은 밴드들은 일본에 갑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서. 좀 조용해서? 그래서 아주 고음질의 라이브 앨범을 딸 수 있어서 일본으로 가고 대신 이제 콘서트를 여는 밴드들은 한국 와서 마탱이가 가죠. 와, 진짜 개쩐다 진짜. 진짜 마약이네. 네. 네. 그게
그냥 인터넷에 약간 국뽕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렇게 좀 열광하고 해외 아티스트들이 좋아한다라고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가 보네. 아, 진짜 아티스트들이 정말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에미넴이 머리 위로 하트 할 정도면 끝났지 뭐. 그거 뭐 댓글에 약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에미넴이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거든. 머리 위로 하트 말도 안 돼. 저 머리 위로 초를 쐈으면 쐈지. 이게 아까 뭐 제- 형님이 얘기했던 그 공부하고 가는 분위기 그게 또 해외는 그런 느낌은 아니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연을 가면 그 가수의 노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도 트랙 리스트 보고 최근에 있었던 공연들 본 다음에 셋 리스트 본 다음에 그거대로 쫙 그 MP3 만든 다음에 차에서 돌려 듣다가 가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관중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더 이제 감동하고 떼창하고 가사 다 외워 부르고. 맞아. 예. 멋지더라. 네. 저도 이승환 형님 콘서트 이제 가려고 티켓을 예매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승환 형님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워밍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4시간을 하신대요. 공연의 왕이. 언제 하신대요? 그 9월 초에. 아 네. 얼마 안 남았네. 이승환 씨는 워낙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네. 이제 현대카드가 지금 이제 슈퍼 콘서트 하는 모듈을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하는데 원래 스티비 원더가 그 해에 썸머 소닉이라는 일본 팝 페스티벌 네. 헤드라인으로 원래 출연한다는 걸 듣고 현대카드 측에서 일본 온 김에 한국도 와줘요 한 건데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스티비 원더가 어디에 투어를 할 때는 본인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틀어주는 기타리스트 3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타리스트 3명이 오케이 해야지만 풀 사운드로 그냥 온대요. 그래서 기타리스트 3명까지 설득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티비 원더랑 기타리스트랑 협의해서 내가 부른 노래를 정해놓고 절대 안 바꾼다고 합니다. 선곡표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이준씨 러블리가 폭발적이었잖아요. 근데 리스트에 없었어요. 정용돈 때문에. 근데 설득과 설득을 거쳐서 이준씨 러블리를 넣었죠. 공연을 또. 그지 우리나라 관객들이 그 노래를 얼마나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기다리려고 하고 또 저 이건 몰랐는데 퀸 왔을 때는 We Will Rock You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이거 오마주에서 We Will Cover You라고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편곡해서 커버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또 있었고 샘 스미스 그리기 대회도 있었대요. 샘 스미스. 샘 스미스 공연할 때 그래서 샘 스미스 얼굴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들이 그래서 출품 막 그 공연장 앞에 출품해서 전시해놓고 왠지 샘 스미스 그리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네, 특징이 딱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샘 스미스 한글 이름 짓기 콘테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희수로 결정이 심희수로 결정이 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카드가 이렇게 해서 뭐 뮤지션들을 모셔서 공연하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공연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라고 합니다. 해외 아티스트 공연 뭐 본 거 있어요?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네. 진짜 콘서트를 가서? 다 가서 봤죠. 어렸을 때 봤었던 게 오지 오스본, 스매싱 펌킨스, RATM, 메탈리카 다 갔었죠. 가서 저는 운 좋게 사인도 다 받았어요. 와 사인을? 사인을 받았다고? 어디서 만나요? 어떻게 받아? 그 항상 친구 3명이랑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다 해서 3명. 그 다 이제 락 마니아들. 그렇죠. 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대병 걸린 애들. 어. 그때 이제 중1, 2, 3, 고1 때까지 막 댕겼었는데. 메탈리카 98년도?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거였었던 걸로 기억.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항상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면 그 밴드들 악기랑 실어 나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피스통신 얘기들을 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얘네가 제일 어리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사인을 받은 적이 다 받았어요. 빌리 코건도 받았고 뭐 잭 들라로차 그리고 그 제과일드 옆에 있었던 그 기타 가지고 온 학생은 기타에다 제과일드가 사인해주고 그 다 가지고 있겠네 지금까지. 다 그대로 있어요. 야. 다 싹 다 가지고 있어요. 성덕이었네 성덕. 네, 메탈리카가 얘기 나와서 또 기사를 짧게 찾아봤는데 98년에 왔네요. 네, 98년에. 맞아요. 98년에 왔는데 IMF가 터지면서 당초 계약했었던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답니다. 더블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메탈리카 측에 얘기했답니다. 간곡하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개런티 절반으로 줄이고 왔대요. 개런티 절반으로 줄이고 와서 이때 전설의 짤 남대문 시장에서 돼지머리 들고 맞아. 사진 찍은 네, 전설의 이 짤이 사진이 있죠. 이때 찍은 거예요. 유명해 유명해. 네. 야 그러면 그 98년도 콘서트장에 너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아 형도 가셨구나. 아유 가셨어요? 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 불러내가지고 뭐 예술의 전당에 클래식 콘서트 간다고 불러내가지고 나 그 재수학원에 있었는데 가봤더니 메탈리카 콘서트였대. 우리 아버지가 웃장 깐 거. 대단하시다. 자, 그럼 그때 아버님 연세가 그때 내가 20살이니까 40대?
어 40대셨지. 아 그러면 40대. 젊다. 어. 네, 젊다. 젊었네, 진짜 젊었네. 맞아. 지금 지금 내 나이였어. 형 나이네. 갈 수 그러면 있지. 44이었어. 완전 갈 수 있지. 그치. 결혼을 워낙 일찍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데려가서 다 갔어요. 스콜피언스 공연도 갔었고, 우리 아버지 메탈리카 대단하시다. 콘서트도 갔었고. 그럼 지금 장원이한테 20살짜리 아들이 있는. 그렇죠. 와. 그렇다고. 형 어디 애기 있는 거 아니야? 뭐그 가능성은 뭐 배제하지 않고.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생각하면 부모님이 내가 기억하는 그 부모님 그 시절의 나이에 내가 됐을 때 맞아요. 느낌이 좀 오묘하다. 어릴 때는 엄마 항상 막 제가 어릴 때 엄마 나이 몇 살에 이런 거 물어봤을 때가 엄마가 30대였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30대 후반인 맞아. 거잖아. 맞아. 참. 참 묘하네요. 그죠? 그래. 형님 나이 때 형님 아버지와 형님이 그 공연을 보러 갔었다니까. 지금도 알아. 지금 따져 보니까 딱 내 나이, 지금 딱 내 나이네. 그때는 아버지가 엄청 나이를 많이 드셨을 그쵸. 드셨다고 난 그때도 생각했었거든. 네. 네, 알겠습니다. 네.